요즘 들어 혈관 건강이나 뇌졸중 같은 심각한 문제에 대해 걱정이 많으신 분들이 계십니까? 저 역시 가까운 지인들이 혈압이나 당뇨로 고생하는 모습을 보면서 미리 예방하고 관리하는 방법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매일 이것을 먹었더니 죽어가던 혈관이 살아나고 뇌졸중이 사라졌다는 흥미로운 경험담과 함께 우리가 놓치기 쉬운 생활 습관과 식생활 전반을 폭넓게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여러 사례와 댓글 내용을 보니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대사질환을 우습게 보다가 큰 병으로 이어진 경우가 정말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 여러분께서 혹시라도 잘못된 습관에 빠져 계시다면 오늘 이야기가 작은 전환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혈관이 왜 중요한가 하는 이야기로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우리의 혈액이 온몸을 원활히 돌아야 각 장기에 충분한 산소와 영양이 공급됩니다. 그러나 혈관이 점차 막히거나 손상되면 뇌졸중이나 심장질환 같은 심각한 상황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주변에서 어느 날 갑자기 쓰러져 병원에 실려갔다는 소식을 듣는 일도 적지 않습니다. 그럴 때마다 미리 대비했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안타까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께서도 최근 이런저런 건강 정보를 찾아보시다 보면 어떤 분들은 특정 음식을 극단적으로 끊고 어떤 분들은 매일같이 특정 발효식품을 챙겨 드신다는 경험담을 접하셨을 것입니다. 이 중에서도 하루하루 실천하다가 효과를 봤다는 식습관들이 공통적으로 등장합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콩발효식품. 예를 들면 청국장이나 낫또를 들 수 있겠습니다. 콩은 탄수화물이 적고 단백질과 미네랄이 풍부하기 때문에 예전부터 건강에 이롭다는 평가를 받아왔는데 발효까지 거치면 혈관 건강에 더 큰 시너지를 낸다고 합니다. 어떤 분께서는 콩발효 식품을 매일 아침이나 저녁 식사에 빠뜨리지 않고 챙겨 드시면서 고혈압 수치나 당 수치가 점차 나아졌다고 하셨습니다. 발효된 콩 안에 함유된 비타민 K나 특별한 효소들이 혈관을 맑게 해주고 혈액순환에 도움을 준다는 것이지요. 실제로 콩발효 식품들은 뇌졸중 위험을 줄이는 데 좋다는 이야기가 꾸준히 나옵니다. 물론 발효 특유의 향이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꾸준히 드시다 보면 의외로 입맛에 맞는다는 분들도 많으니 한번 시도해 보실 만하지 않을까 합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것은 들깨입니다. 예로부터 우리 조상들은 들깨를 다양하게 활용해 왔습니다. 요즘은 통들깨를 넣어 밥을 짓거나 전을 부칠 때 밀가루 반죽에 통들깨를 섞어 고소함을 살리는 분들도 계시다고 합니다. 들깨에는 오메가3 같은 좋은 지방산이 풍부하여 혈관과 혈액의 염증을 낮추는 데 기여한다는 연구가 나와 있습니다. 통들깨를 직접 먹기 어렵다면 들깨가루를 조금씩 활용해 보시는 것도 방법이라고 합니다. 문제는 들깨가 산화되기 쉬워서 신선함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점이니 되도록 소량씩 구입하거나 냉장 보관하며 드시면 좋겠습니다. 한편 토마토와 아보카도도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후기가 많습니다. 토마토에는 라이코펜이 풍부하고 아보카도는 좋은 지방산이 많기 때문에 조금씩 꾸준히 드시는 분들은 콜레스테롤 관리에 도움이 되었다고 말씀하시더군요. 시금치와 케일 같은 푸른잎 채소를 함께 곁들이면 비타민과 미네랄의 흡수율도 높아져서 여러모로 이롭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이렇게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섭취해주면 피가 탁해지고 뭉치는 것을 어느 정도 방지할 수 있다고들 합니다. 그러나 무턱대고 이 음식이 좋다니까 대량으로 먹어야지 하는 태도는 절대 금물입니다.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지요. 자연식품이라고 해도 한 번에 과하게 먹으면 배탈이 나거나 다른 영양소가 결핍될 수 있습니다. 결국은 골고루 적당량을 장기간에 걸쳐 드시는 것이 핵심입니다. 채식 위주 식단이 무조건 답인 것도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고기를 전혀 드시지 않다가 오히려 단백질 부족으로 심장 근육이 약해지거나 쉽게 쓰러지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동물성 단백질도 적정량 섭취하되 지방이 과한 부위는 피하고 조리법도 삶거나 구워서 기름을 최대한 덜어내라는 조언이 자주 보입니다. 또한 고기를 전혀 안 드시는 채식주의자분들은 콩이나 두부 등 식물성 단백질을 잘 챙기시면 괜찮지만 자칫 영양 불균형에 빠지기 쉬우므로 항상 유의하셔야 합니다. 식습관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생활습관 개선입니다. 혈관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수분 섭취, 운동, 온열요법 같은 아주 기본적인 것부터 실천해야 한다는 말씀들이 공통적으로 나옵니다. 예를 들어 하나, 수분 섭취, 둘, 운동, 셋, 반신욕이나 족욕, 사우나, 저주파 온열 관리식으로 정리하신 분도 계시더군요.
실제로 물만 잘 마셔도 피가 탁해지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으니 커피나 탄산음료 대신 맹물을 조금씩 자주 드시는 습관이 정말 중요합니다. 운동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고강도 훈련이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집안이나 동네에서 걷기부터 시작해 보시면 됩니다. 잠깐씩이라도 신체를 움직이면 혈액순환이 원활해지고 혈관 탄력이 살아납니다. 이와 더불어 반신욕이나 족욕, 사우나를 통해 몸을 따뜻하게 해주면 온몸에 활력이 도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땀을 살짝 흘리면서 노폐물을 배출하면 피가 덜 끈적해지고 어깨와 목 부근의 뭉침도 풀린다고 합니다. 무리할 필요는 없지만 꾸준함이 생명이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생활 습관 중에서 또 한 가지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충분한 수면입니다. 어떤 분들은 젊을 때 잠 줄여가며 더 일해야 성공한다라고 생각했다가 나이가 들수록 숙면이야말로 최고의 투자라는 걸 깨달았다고 하십니다. 잠이 부족하면 뇌가 쉬지 못하고 자연스레 혈압이 오르며 염증 수치도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많습니다. 결국 평소에 스트레스를 과도하게 받고 그것을 풀지 못한 채 짧은 수면만 반복하면 몸이 서서히 망가집니다. 특히 뇌졸중 위험도 같이 올라가기 때문에 저녁에 일찍 잠자리에 드시는 습관을 길러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이어서 잘못된 습관과 식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많은 지적을 받은 것이 트랜스 지방과 마가린, 쇼트닝, 튀긴 음식, 과자류입니다. 실제로 이런 것들을 즐겨 드셨다가 혈압이 갑자기 오른다든지 콜레스테롤 수치가 급상승했다는 경험담을 열어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과자나 튀긴 음식에 들어있는 기름 성분이 혈관을 삭막하게 만들고 결국 염증 반응을 일으킨다는 것이지요. 무심코 즐기던 간식이 내 건강을 해치는 원흉이라는 것 알고 나면 정말 두려운 일입니다. 밀가루 음식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가끔 먹는 정도라면 괜찮겠지만 매일같이 빵이나 과자를 드시는 분들은 혈당 관리에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밀가루는 정제 탄수화물이 많아서 혈당이 빠르게 올라갔다가 금세 떨어지는 패턴을 보여줍니다. 이 때문에 허기를 느껴서 더 자극적인 음식을 찾게 되니 악순환이 반복되기도 합니다. 만약 지금 당뇨나 고혈압이 있으시다면 밀가루 음식 섭취를 대폭 줄여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엔 힘들 수 있지만 서서히 다른 건강식품으로 대체해 나가면서 적응하시다 보면 생각보다 금방 익숙해진다고 합니다. 고기를 너무 많이 드시는 습관도 혈관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소량을 즐기면서 채소와 함께 곁들이는 것은 나쁘지 않다고 하지만 문제는 대부분 기름진 고기를 먹을 때 탄산음료나 과도한 양의 소금, 당이 들어간 소스를 곁들이고 후식으로 빵이나 달콤한 음료를 마시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그러니 고기를 끊기보다는 불필요한 첨가물을 줄이고 채소 섭취를 늘려서 균형을 맞추는 편이 더 현실적일 수 있겠습니다. 댓글 중에는 극단적 채식만을 고수하다 병원에 실려간 분이나 반대로 육류와 지방만 먹는 저탄고지 식단을 하다가 탈이 난 분도 있었으니 결국 개인 체질과 상황에 맞춰 조절하는 지혜가 필수입니다. 중요한 것은 대사질환이 있느냐, 운동량이 얼마나 되느냐, 다른 기저질환은 없느냐 등의 변수를 고려해 식단을 짜야 한다는 점입니다. 무작정 인터넷 정보만 믿고 따라 하기보다는 병원 검진 결과와 전문가 의견을 함께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음식과 생활습관 이야기를 하고 있다 보니 이석증이나 어지럼증으로 힘들어했던 분들의 사례도 떠오릅니다. 혈액순환이 잘 안 되면 뇌로 가는 혈류가 원활하지 않아서 어지럽거나 두통이 잦아지는 일이 생깁니다. 때론 병원에서 뚜렷한 원인이 안 나오기도 해서 답답해 하시지만 결국 수면과 식습관, 스트레스 조절, 영양제 섭취를 종합적으로 관리했더니 좋아졌다는 분이 여러 명 계셨습니다. 특히 카페인과 알코올을 완전히 끊은 뒤부터 호전을 경험했다는 이야기도 눈에 띄었습니다. 통합적으로 보자면 우리가 매일 먹고 마시는 것이 결국 약이 되기도 하고 독이 되기도 합니다. 평소에 어떤 것을 먹고 어느 정도 움직이느냐가 장기적으로 뇌졸중과 혈관 질환 위험을 크게 좌우합니다. 요즘은 유명 방송이나 인터넷 정보가 넘치지만 막상 내 몸에 맞춰 구체적으로 실천하려면 헷갈리는 경우가 많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댓글 속 다양한 사례와 조언들을 바탕으로 정말 사소한 팁까지 세세하게 나누어 말씀드리려 합니다. 실제로 한 분은 어릴 적부터 야채와 두부만 먹고 지내다가 오히려 몸이 약해져 병원을 자주 찾았다고 고백하셨습니다. 이후 적정량의 고기를 섭취하면서 과자나 밀가루 음식에 대한 갈망이 없어졌고 영양 불균형에서 벗어나 기력이 회복되었다고 합니다. 또 다른 분은 반대로 평생 고기를 즐겨 먹었지만
무심코 섭취했던 마가린과 쇼트닝이 든 가공식품이 혈관 건강에 더 치명적이었다고 후회하시더군요. 그러면서 실제로는 육류 자체보다 육류를 먹을 때 곁들여지는 정제 탄수화물과 가공식품류가 문제였다는 점을 강조하셨습니다. 물론 어떤 분은 평생 육류를 거의 드시지 않고도 장수하셨다는 사례도 있습니다. 어떤 어르신은 두부와 채소, 청국장 위주 식사를 하셨는데 90대 중반까지 특별한 질병 없이 살다 어느 날 잠자듯이 가셨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분은 야채만 드시는 대신 콩, 버섯, 견과류 등을 철저히 챙겨 단백질과 영양을 보충하셨던 것이지요. 결국 자신에게 맞는 균형을 찾았기 때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댓글 중에 눈에 띄는 이야기로 한우나 돼지고기, 닭고기를 전혀 끊지는 않되 조리법을 최대한 단순화하고 식사 때마다 채소를 같이 먹으며 과자와 튀긴 음식을 절반 이상 줄여라라는 조언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실제로 그렇게 실천해서 뇌 MRI 검사에서 경미하게 나타났던 뇌혈관 이상 징후가 호전되었다고 하십니다. 병원에서도 약간의 개선이 보인다고 이야기했다니 나름 신빙성 있는 체험담이 되겠습니다. 또 한 분은 아예 저탄고지 식단을 하면서 혈당을 안정시켰다고도 하셨습니다. 오랜 시간 당뇨로 고생하다가 흰밥과 밀가루 빵, 면을 끊고 삼겹살과 달걀, 버터 같은 포화 지방 위주로 먹으니 혈압이 내려갔다고 합니다. 하지만 같은 방식으로 식단을 바꿨다가 담즙 정체나 지방간이 악화된 분들도 보이니 역시 무엇이든 내 몸 상태를 살펴가며 조절하는 게 중요하다는 결론이 나오더군요. 이렇듯 사람마다 몸이 다르고 환경도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나누는 정보는 어디까지나 참고용이지 절대적인 정답이 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수분 섭취와 운동, 반신욕, 지나친 가공식품 피하기 같은 부분은 많은 분들이 공통으로 추천하시니 이 점은 누구에게나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물 한 잔 챙기고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걷기를 하며 가끔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는 것이 혈액순환에 이렇게나 큰 변화를 준다면 해볼 만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께서는 혹시 스트레스 관리 잘하고 계신지요? 스트레스는 호르몬 밸런스를 망가뜨려서 혈압을 높이고 몸 전반의 염증 반응을 가중시킵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스트레스가 계속 쌓이면 결국 혈관 건강에도 악영향을 끼치지요. 그래서 댓글을 보면 맛있는 음식도 좋지만 기분 좋게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생활하며 복잡한 대인관계보다는 마음 편한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더 도움이 된다는 경험담이 있습니다. 살아보니 결국 스트레스 없는 라이프 스타일이 최고라는 말씀이겠지요. 특히 누구나 한 번쯤 겪는 것이 가족 건강 문제입니다. 가족이나 지인이 뇌졸중으로 쓰러져 요양을 해야 할 때 원인을 되돌이켜보면 식습관과 생활습관이 엉망이었던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분은 아버님께서 평생 고기를 멀리하셨는데 오히려 단백질이 부족해 여러 문제가 생겼다 하기도 하고, 다른 분은 평소에는 고기를 너무 즐겨 드셔서 콜레스테롤이 쌓였는데 막상 당뇨가 오자 군것질까지 더해져서 상태가 악화되었다 하기도 합니다. 결론적으로 이것저것 다 중요하지만 정말로 하나부터 열까지 적절한 균형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실감하게 됩니다. 한편 이석증을 비롯해 어지럼증, 뇌혈류 부족 등을 호소하시는 분들은 영양제나 건강보조식품을 함께 활용했다고도 하십니다. 물론 영양제가 만병통치약은 아니지만 적절히 도움이 될 수는 있다고 합니다. 어떤 댓글에는 비타민 D와 아연, 커큐민, 오메가3, 글루타치온 등을 병행했더니 확연히 피로가 줄고 머리가 맑아졌다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러나 이런 보충제도 과잉 섭취는 좋지 않으니 전문의와 상담하거나 제품 정보를 꼼꼼히 살피셔야 합니다. 이 밖에도 혈관 속 석회화가 무서우니 비타민 K가 풍부한 식품을 섭취하라는 의견도 보였습니다. 시금치와 케일, 브로콜리 같은 짙은 녹색 채소에 비타민 K가 많으며 콩발효 식품에도 함유되어 있다고 합니다. 다만 뇌경색 후 와파린 같은 항응고제를 드시는 분들은 비타민 K 섭취를 주의해야 할 때가 있으니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혈관 건강 이야기를 하다 보면 결론적으로 균형 잡힌 식단과 규칙적인 운동, 스트레스 관리라는 결론이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많은 분들이 댓글로 자기만의 실천 사례를 올리셨는데 결국 다들 방법은 달라도 기본 원리는 크게 다르지 않더군요. 기왕이면 우리 몸에 해로운 요소들을 조금씩 덜어내면서 좋은 습관을 추가하는 식으로 접근하시는 게 오래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 하루 일과를 이렇게 시작해 보시는 건 어떻겠습니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 한 잔을 천천히 마십니다.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목과 어깨를 풀어주면서 전날 잠들기 전에 쌓였을 수 있는 피로를 조금씩 해소해 줍니다. 아침 식사는 밥 양을 살짝 줄이고 채소나 계란 혹은 콩류를 곁들여 영양을 챙기는 것입니다. 더불어 커피 대신 물이나 허브차를 시도해 보신다면 의외로 몸이 한결 편안해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점심 식사 때도 마찬가지로 과식을 피하시고 가능하다면 야채 반찬과 적정량의 단백질을 섞어 드시되 튀긴 음식을 피하시면 좋겠습니다. 간식으로 과자나 빵 대신 견과류나 과일 한 조각을 시도해 보십시오. 익숙하지 않으시면 처음에는 허기가 쉽게 올 수 있지만 점차 시간이 지나면 달고 짠 간식에 대한 갈망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저녁 식사 때 가장 큰 변화를 주기 쉬운데요. 배가 너무 고프다고 한꺼번에 몰아먹지 마시고 평소보다 조금만 덜어 드시되 한결 건강한 메뉴를 준비해 보십시오. 청국장찌개나 두부, 생선, 시금치나 브로콜리 같은 채소를 다양하게 곁들이면서 나쁜 기름을 피하고 짜지 않게 조리해 보시면 어떨까요? 식사를 마친 뒤에는 가벼운 산책을 하거나 스트레칭을 통해 소화를 돕고 몸에 활기를 넣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기 전에는 다시 한 컵의 물을 드시고 정신을 느긋하게 만드는 음악을 틀어놓는 것도 괜찮습니다. 밤늦게까지 휴대폰이나 컴퓨터 화면을 들여다보면 뇌가 잠들 준비를 하지 못해서 숙면에 방해가 됩니다. 빛이 적은 환경에서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지나치게 걱정되는 일이 있다면 일기를 쓰거나 가볍게 메모를 해 두어 머릿속에서 비워내 보시는 건 어떠실까요? 이렇게 조금씩 바뀐 습관들이 쌓이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예전과 다르게 훨씬 가볍고 편안하다는 생각이 드실지 모릅니다. 댓글 중에는 정말 밤낮 없이 치열하게 살다가 중년에 이르러 큰 병을 얻고 나서야 건강관리를 시작했다고 한탄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사실 여러모로 바쁜 현대인들께는 당장 모든 걸 바꾸라 말씀드리기 쉽지 않습니다. 다만 이것만은 확실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뇌졸중이나 심장질환 같은 큰 병이 닥치면 그제야 허겁지겁 바꿔도 이미 고통이 상당하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몸이 아플 때는 생각보다 금방 나을 수 없으며 재활 기간도 길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직은 내가 건강하다고 느껴지더라도 미리미리 예방하는 태도가 지혜로운 길이 아닐까 합니다. 물론 주변에 나는 젊으니까 괜찮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20대, 30대부터 잘못된 습관이 누적되어 중년 이후 한꺼번에 터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탄산음료를 달고 살거나 야식과 과식, 불규칙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분들은 특별히 더 주의하셔야 합니다. 점점 서구화된 식습관이 자리 잡으면서 당뇨와 고혈압 발병 연령대가 점차 낮아지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더욱이 스트레스와 수면 부족이 겹치면 면역력과 혈관 건강 모두 급격히 나빠지기 십상이니 절대로 가볍게 보실 일이 아닙니다. 여기서 잠시 두부와 현미밥, 채소 위주 식단으로 건강을 되찾은 어느 분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분은 원래 라면과 편의점 음식으로 끼니를 때우기 일쑤였고 야근을 자주 하다 보니 커피나 에너지 음료에 지나치게 의존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급작스럽게 어지럼증과 구토가 동반되어 병원 검사까지 받게 되었는데 별다른 원인이 나오지 않아 당황했다고 합니다. 결국 스스로 식습관을 개선하기로 하고 가장 먼저 인스턴트 식품을 끊고 충분한 물과 채소, 현미밥, 두부, 달걀 때로는 소량의 살코기를 곁들이는 방식으로 바꾸었다 합니다. 그렇게 석 달이 지나자 두통과 어지럼증이 거의 사라졌고 몸무게도 자연스레 줄면서 체력이 오히려 좋아졌다고 합니다. 아울러 반신욕을 자주 해주며 몸을 풀어준 것이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반신욕은 혈액순환을 돕고 근육과 신경을 이완해주는 효과가 있어서 많은 분들이 추천하시는 방법입니다. 족욕이나 사우나가 가능하다면 그것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무리하게 장시간 높은 온도에 계시는 것은 좋지 않을 수 있으니 처음에는 짧고 적절한 온도로 시작해 보시길 권합니다. 특별히 당뇨나 고혈압, 고지혈증 같은 문제로 병원 치료를 받으시는 분들은 자칫 약으로만 해결된다고 여기기 쉬우십니다. 그러나 많은 의사 선생님들이 약은 보조일 뿐 근본적인 해결책은 생활습관 개선에 있다고 강조하십니다. 따라서 여러분께서도 현재 처방받은 약이 있다면 충실히 복용하시되 동시에 식사와 운동, 스트레스 관리를 함께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같은 약을 쓰더라도 효과가 더 좋거나 장기적으로 약용량을 줄일 기회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렇듯 뇌졸중 위험이 높은 분들이 실제로 식습관과 생활습관을 전반적으로 바꾸고 나서
뇌 스캔 결과가 호전되었다는 이야기도 종종 들려옵니다. 이런 변화가 하루 이틀 만에 생기는 것은 아니겠지요. 적어도 몇 달 이상 꾸준히 실천해야 눈에 보이는 차도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댓글에서도 서서히 식습관을 바꿔가면서 포기하지 않고 지속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조언을 자주 볼 수 있었습니다. 만약 지금 당장 무엇부터 해야 할지 막막하신 분들은 처음에는 식단 일지를 써보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스스로 오늘 무엇을 먹고 얼마나 움직였는지 적어보면 과자나 군것질을 무심결에 얼마나 자주 했는지, 물은 어느 정도 마셨는지, 밥이나 반찬은 어떤 구성이었는지 명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내 습관을 정확히 파악한 뒤 하나씩 바꿔 나가는 겁니다. 예컨대 하루에 과자를 3번 드셨다면 이틀 후에는 2번으로 줄여보고 또 며칠 뒤에는 1번으로 줄여보는 식으로 말입니다. 그러다 보면 언젠가 과자 대신 다른 간식을 찾게 되고 점차 건강한 식생활에 익숙해지게 됩니다.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운동을 거의 안 하던 분이 갑자기 격렬한 헬스나 달리기를 하시기는 어렵습니다. 당연히 중간에 포기하기 쉽고 부상의 위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집 근처 짧은 거리 걷기부터 시작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출근 혹은 등하교 하실 때 한 정거장 정도 미리 내려 걷는 것도 방법입니다. 주말에는 가벼운 산책로나 공원을 찾아 공기 좋은 곳에서 서서히 걸어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리에 근력이 붙고 숨이 덜 차며 몸이 조금씩 가벼워지는 느낌을 받으실 때쯤이면 짧은 조깅이나 집에서 하는 간단한 근력 운동을 시도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들을 다시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매일 먹는 것부터 돌아보셔야 합니다. 콩발효 식품이나 채소, 통들깨, 토마토, 아보카도, 시금치, 케일 등은 혈관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대량으로 먹기보다는 골고루 적당량을 오래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기도 나쁘지 않지만 조리법과 곁들이는 음식에 주의해야 합니다. 트랜스지방, 쇼트닝, 마가린, 튀긴 음식, 과자나 빵류를 지나치게 즐기면 혈관에 직접적인 부담이 됩니다.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고 일상적인 걷기나 스트레칭, 반신욕, 족욕 같은 기본 습관부터 하나씩 시작해 보십시오. 그리고 스트레스나 수면 부족은 혈관을 손상시키는 큰 적입니다. 가능하다면 자신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이나 여유를 찾는 활동을 만들어 보세요. 그것이 음악 감상일 수도 있고 간단한 취미 활동이나 명상일 수도 있습니다. 내일을 위한 충분한 휴식과 숙면을 취하는 것은 뇌를 회복시키고 전신의 염증 지수를 떨어뜨리는 데 매우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모든 과정이 남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을 지키는 길이라는 겁니다. 물론 가족과 주변 분들의 건강도 함께 챙길 수 있으면 더욱 좋겠지요. 뇌졸중이나 심장질환에 한 번이라도 시달려 보신 분들은 나중에 그때 조금만 일찍 시작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하고 후회하시곤 합니다. 이미 고통을 겪은 분들의 목소리를 미리 들어보면서 우리는 조금 더 현명하게 준비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오늘 이 방송을 들어주시는 분들께 미리미리 대사질환과 혈관 건강을 챙기시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특별한 날이나 무슨 계기가 있어야만 결심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사소한 오늘부터라도 천천히 바꿔보시길 바랍니다. 아마 오늘 드린 이야기를 그대로 모두 실천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할 수 있는 작은 부분부터 차근차근 시도하시면 언젠가 스스로도 놀랄 정도로 긍정적인 변화를 맞게 되실 거라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께서 지니고 계신 수많은 궁금증과 걱정 중 조금이라도 해소된 부분이 있기를 바랍니다. 특히 매일 이것을 먹었더니 죽어가던 혈관이 살아나고 뇌졸중이 사라졌다는 말이 과장이 아니도록 우리도 작은 습관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사실 이러한 문장은 굉장히 자극적이지만 실제로 발효 콩이나 들깨, 채소, 물, 운동 등을 비롯해 여러 가지를 생활 속에서 꾸준히 실천한 결과 크게 호전을 봤다는 분들이 많다는 게 현실입니다. 이처럼 사례가 분명히 존재한다면 우리도 충분히 시도해 볼 만한 가치가 있지 않겠습니까? 끝으로 혹시 주변에 뇌졸중으로 고생하시거나 혈관성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오늘 전해드린 여러 정보와 사례를 함께 나누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고혈압과 당뇨, 고지혈증을 약만으로 끝까지 해결하기는 어렵습니다. 결국 내가 먹고 마시고 움직이는 모든 것이 혈관과 직결되니 가족과 친구들이 서로 격려하고 좋은 정보를 공유하면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사람마다 상황이 너무 달라 무엇을 먹어야 할지 몰라 막막하시다면 병원에서 상담받고 검진도 충분히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